복구 원상복구 각수로 인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2015년도에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이죠. 제가 이 당시만 해도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지금처럼. 지금만큼 모를 때예요. 보면 이 사건에 의해서 여기 이거를 낙찰을 받고 정식으로 이 농지증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게끔 된 것이 계기가 여기가 된 건데, 자 보면은 그러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경매로 나온 것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제가 보면은 그 당진에 있는 그 합덕인가? 거기에 내가 비어 있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원상복구 조건을 해준다 그러다가 또 안 해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항공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때만 해도 제가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느냐 안 해줄 수 있느냐는 담당자의 주관으로 판단을 했고, 제가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은 비어있는 집은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내가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십시오 얘기하면, 아니 지금 가서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를 어떻게 원상복구 시켜요?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안 해줬던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녹지증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전이 501평이죠. 여기가 서인구 포고읍 금월이라는 곳인데, 제가 경기도 광주시에 살면서 용인에도 살았었고, 이 금월이는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인데 여기 공장지대로 해서 평수가 넓은 거가 나오면은 공장용지, 대지 이런 걸로 나오게끔 되면 평당 120만 원 정도로 간다는 것은 거진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거기.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죠? 500평이면 100만 원, 120만 원씩 잡으면 6억이고 100만 원씩 잡으면 5억인데 그러니까 120만 원씩은 언제 내면은 지목이 대지나 공장용지로 돼 있을 땐 120만 원 정도 가요. 그러면 지목이 전이면은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내는 것이 16만 5천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만 원 정도로 우리가 거래가 되는 걸로 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가 120만 원으로 갔었는데, 이 정도라면은 5억 정도를 받고 매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땅인데 2억 6,800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보니까 3억의 낙찰을 받아도 5억에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은 쉽게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금방 팔려요. 벌 수 있겠는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건물인데 건물 매각 체외도 돼 있죠. 건물 매각 체외도 돼 있는데 이런 집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뛰어봐도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더라고요. 무허가 건물로 친 거예요.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89년도인가 이 사람이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 갖고 수원의 국토지리정보원 가갖고 항공사진 띄워봤더니 73년 이전에 있는 것에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야 이거를 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이 현장을 누가 쓰고 있냐면은 여기 뭐야 공장이 있는데 이게 삼화 ENC라는 공장이거든요. 삼화 ENC라는 공장에서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 여기 대문에 보면은 삼화 ENC라고 간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만 봐도 농지증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항공사진은 없어도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전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포고분 우리 그 용인에서 이제 수원에서 용인으로 왔다가 광주로 이렇게 국도로 이제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데 여기 현장에 들렸다가 아무래도 내가 이건 궁금한 것 같아서 내가 이게 담당자를 좀 만나가야 되겠다 해서 포고읍 사무소에 갔어요. 소고을 가서 농지 담당자를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라서 가서 농지 담당자한테다가 제가 이 경매로 나온 거 이 사건을 이거를 보여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경매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런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그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 이렇게 산 것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게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알아갖고 올게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렸더니 한 3, 4분 있다가 오더니 나한테 그러더니 아이 제가 알아봤더니요. 그거 아니고요. 89년도서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그 누구냐면 그 낙찰 받았던 사람이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법정청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청권 인정이 되죠. 근데 땅 주인이 낙찰을 받아서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죠. 땅 주인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거죠. 건축물 관정이 없어도. 그렇다면 그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거기에 경매로 이 사람이 사갖고 낙찰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상 복구 조건 아니면은 이게 낙찰 허가가 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잘하시네요. 이거요 낙찰 받으시면요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농지증을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비어있는 집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농지증을 안 해줬는데 원상복구 못한다고 해서 안 해줬는데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여기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 가보지도 않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요? 그랬더니 그럼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드려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인사하고 나오면서 포고구 앞에서 시동을 걸면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끝나는 걸 내가 왜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농지증을 한다고 수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고 이러면서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낙찰 받으면 최소한 1억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걸 딱 생각을 하니까 나오면서 내가 시동을 하면서 이걸 누구 보고 낙찰을 받으라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1억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랬더니 시동을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수경생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다가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다고 소주 한잔 먹으러 갔는데 둘이서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토목공사라는 이렇게 토목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재료 많이 하는 것이 임야나 뭐 잡종이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토를 골고루 이렇게 만들고 축대사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로 공장 용지나 창고 용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그 동업자가 무슨 임야를 하나 사가지고 같이 사가지고 그 공장 용지로 팔자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걸 왜 생으로 사요? 경매로 사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그런 것을 공장 용지로 만들 수 있는 땅 임야 같은 것이 좀 적당한 것이 싸게 나오면은 좀 따로 좀 찍어달라는 것이니까 그 좀 잘 되겠다 그런 거 있으면 나오면 하나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소주 한잔 먹자 그랬더니 얼핏 보니까 이게 창고 용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기억이 나길래 오면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이번에 용인에 이 창고 용지가 하나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긴 있다. 있는데 이제 원상복구 조건으로 이거를 농지증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이 원상복구 하면 되는데 내가 말 들어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하고 해서 그 건물을 사든지 뭐든지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건 번호를 문자로 찍어주시면은 자기 직원들한테 시켜서 이틀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건 번호를 내가 문자로 찍어 보냈더니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 봤더니 공장 용지도 아주 좋고 100에서 120만 원 괜찮은데 한 140, 50만 원도 간다고 그러네요.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이게 농지니까 제일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담당자하고 만났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증을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쓰고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하고 적당한 가격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지 된다. 그런 조건이면 될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을 겁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입찰되는 날
입찰 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교수님, 2등하고 한 500 정도 차이가 났는데 1등 했습니다. 그래? 그럼 바로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부터 먼저 신청을 하는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아마 해주기로 했습니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한 오후 4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말씀대로요. 농지증 담당자인데 갔더니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원상복구 조건을 각서를 하나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조건 각서를 쓰는데 각서를 쓰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기간이 정해진 것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낙찰구를 신청하는 날서부터 1년 후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날짜를 적어서 줬는데도 받아주지라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담당자의 입장이고 원상복구 조건도 2개월이든지 3개월이에요. 담당자가 요구하는 것이. 그랬는데 1년을 해도 어떤가 받아준다고 그러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농지증 받아 해준다고 원상복구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주니까 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똑같은 이 농지증도 건물이 있어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안 해준다고 그랬을 때 문제지 해준다는데야 뭐 문제 웃고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잘 됐네요 이제. 나중에 잔금 내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날 5시쯤 돼서 전화가 또 왔어. 아니, 한 3시인가? 그때쯤 전화가 왔어. 왜요? 그랬더니 아이 저기 그 포고급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이 매각 그 원상복구 각서를 써서 결제를 올렸더니 윗사람이 보고서는 산업계장이 보고서는 1년이 뭐냐고 이거 단박 3개월로 고치라고 해갖고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3개월로 고쳐달라 해서 지금 3개월로 고치라 지금 다시 포고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업계에 산업계장이 있고 그 담당자는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그걸 편하게 해준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도 그 약간 좀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정도로 젊은 남자였었는데 내가 뭐 알아보다니까 아우 뭐 재산세 내는 것도 알아봐 준다 그러지 뭐 원상 복구 했더니 아 잘하시네 뭐 이러면서 뭐 해준다 그러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농지증을 해가지고 이제 잔금을 내고 나니까 나한테 이제 그 우리 수강생 낙찰 받은 수강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잔금 냈습니다. 잔금 냈습니다. 나한테 보고를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잔금 냈다고 나한테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땅만 받은 것이 건물 매각죄인데 건물이 지금 법정 이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도와주는 조건이었으니까 잔금 냈습니다.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있는 건물 어떻게 한다? 처리하는 거를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잔금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를 가서 차를 세워놓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 집이 옛날에는 상당히 좋았던 집이에요. 건물도 한 5, 60평 정도, 60평, 70평 정도쯤 되고 지붕도 봤더니 여기 뭐야? 동판으로 돼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여기 굴뚝 있죠?
이 굴뚝이 무슨 굴뚝이에요? 벽난로 굴뚝이야. 벽난로. 그 지금 동판도 돼 있고. 근데 딱 이게 지금 아쉬운 것이 뭐가 제일 아쉬우냐면은 집도 잘 짓고 다 짓고 옆에 골프 연습장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땅이 500평이잖아요. 500평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디다가 그냥 지어놨는지 마당으로 보면 너무 즐거 보면 뒤로 좀 못한다. 옆으로 이쪽 뒤로 좀 이만큼 붙여서 지었으면은 좀 앞마당도 넓었을 텐데 중간에 딱 짓고 여기다 골프 연습장 만들어 놓고 차대기만 만들어 놓고 이 주변 이쪽으로 보면 쓰잘데없는 땅이 돼갖고 이 집 하나 500평이 이 집 하나만 쓰지 다른 건 못 쓰게끔 돼 있어.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차를 세워놓고 이 여기 보면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여기를 만들어 놓고 보면 거실이 있고 거실 바로 옆에 자기 일단 주방이 있잖아요. 방이 이제 세 개가 있고 거실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주방에 있던 자리를 싱크대 조그만 거 한번 내버려 두고 거기를 이제 격리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 격리과가 거기에. 그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격리 있는 사람들만 사람 있고 나머지는 뭐 방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 격리과에 가서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출타 중이고 지금 안 계신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에 지금 쓰고 계신 분하고 좀 만나야 되니까 보니까 내가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사장님 오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한 통 좀 해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명함을 주고 이제 나왔어요. 집에 와서 저녁 한 5시, 6시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직원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는 건데 무슨 일이십니까? 하길래 아 제가 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거기서 쓰고 계시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내일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오후에는 제가 나가니까 오전에 오시면 되겠는데 그러길래 내가 그럼 내일 오전에 한 11시쯤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오십시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차를 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좀 차 세웠죠. 저도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면서 나를 이렇게 탁 보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하! 꼭 닮았군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어디야 저기 막 광운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 우리 그 대학원생들이 졸업여행 가자 그래갖고 장가게 원가게를 간 일고 그때 상해를 들려서 갔었어요. 상해 어딜 갔더니 캐리커처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캐리커처 이런 게 좀 잘 그리는 것 같아갖고 얼마 전에 했더니 10,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5,000원만 하자 그랬더니 알아서 그러라고 하다 갖고 5,000원 주고 캐리커처를 그랬더니 진짜 잘 그렸어. 그리고 내가 그 내 명함에다가 내 캐리커처 그리는 걸 내 명함에다가 그거 캐리커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줬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캐리커처 보면 나보고 꼭 닮았다 그래. 그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을 본 그 사람이 내가 차에서 내려가 보니까 꼭 닮았네. 무슨 나보고 여기 뭐야 저 만나러 오셨죠? 이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꼭 닮았네. 그러면서 나보고 저 만나러 오셨죠? 이리 들어오십시오.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회의실 있는데 이렇게 가더니 앉아가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이 건물에서 좀 나가주시고 건물도 좀
철거를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미 내가 어저께 전화를 했잖아요. 경매가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이분들이 미리 준비를 했나 봐.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 앞에 맞은편에 있는 공장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을 사무실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월 120만 원을 주고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건물 주인하고 임대를 한 사람이지 건물 주인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다가 건물을 철거해라, 나가라 이런 말씀은 저하고 하시면 안 되고 건물 주인하고 하셔야 되겠죠. 저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고 120만 원씩 세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건물 주인에 대해서 전화번호는 아십니까? 했더니 예 알죠. 그럼 좀 가르쳐 주시면 예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적어주더라고요. 이분하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냥 자기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럽니다. 나와서 탓하기 전에 마당에서 그 전화를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감치 나하고 11시에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11시에 얘기 끝나면 나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 다 끝내놓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바로 받으면서 그 용인에 보면 외대 있잖아요. 외대 앞에 무슨 커피숍에 지금 있으니까 그리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갔죠. 어떤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제 앉아있더라. 앉아서 이제 내가 명함 하나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학원 이름이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고 토지개발 특수경매 이제 강의한다고 이렇게 명함에 써붙여 있으니까 명함을 내가 이렇게 딱 줬더니 하여튼 그 사람의 그 말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매너가 고구마야. 진짜 말투 그렇게 고구마처럼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처음서부터 반말이야. 이렇게 딱 보더니 경매꾼이구만. 근데 이거 법정이상권 있는 거 알아? 법정이상권 있는 걸 왜 낙찰받았어?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물 뭐 내가 법정이상권 있는 건물 내가 사면 될 거 아니오? 그랬더니 그치 사면 되지. 근데 말이야 이건 농지증 해야 되는데 농지증 어떻게 해결했어? 그러더라고. 누나가 원상 복구 조건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렇구만. 이게 말이야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내가 입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져갔으니까 해놓고 그러면 건물을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살 거야? 내가 얼마에 파실 건데요? 아이씨 내가 가격이 정해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잖아 가격 7천만 원. 여기 보면 우리 경매사건 들어가 보면 건물은 매각되어야지만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어요. 근데 그 감정평가가 7천만 원이야. 이게 7천만 원 줘.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줘하고 있네. 그따구 소리 하려고 그러면 말도 꺼내지 마.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이거를 낙찰받아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사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건물을 7천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천만 원 드린다면 된 거죠. 그랬더니 말같이 싸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 교수라는 놈의 새끼가 법정 상권 있는 것도 모르고 사가지고 쫙쭉 때리는. 아이고. 아 이러니 벌떡 일어나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나가버리니까 7천만 원 얘기해놓고 말도 안 듣는.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만약에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런 걸 잘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아마 내가 막 겁먹었을 거야. 그럴 정도로 아주 욱박지르더라고. 나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었죠. 그냥 한 3일 있다가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얼마 좀 다시 좀 파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씨 알았어 5천 깎아줄게. 5천 내놔. 아이 그러지 말고 나도 허물 건데 5천은 못 주고 3천 줬지. 개떡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그따구 소리를 전화대지 마. 또 더 이상 이제 협상이 내게 7천만 원 했다가 5천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화는 안 되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 알아요. 제가 처음부터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있는 사람을 제가 지금도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있은 땅을 내가 많이 추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고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지류는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감정 가격이 5억이죠. 5억이잖아. 5억에 내가 12%를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얼마죠? 6천인데 6천을 12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500 얼마인가? 그럼 500 얼마인데 그러면 12%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에다가 신청한다 그러면 250 정도쯤 되는 거죠. 6%에 신청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가지고 기조를 청구해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해도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건물 철거와 지조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한 7, 8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서 법무사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법무사도 있고 지금은 내가 어렵다는 걸 얘기해주면 뒷마무리해주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 뒷받침을 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앞으로 내가 법무사한테 가서 철거와 지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겠다 해서 법무사를 찾아간 거야 이제. 내가 이것만 생각해도 웃겨요. 이 법원 지금 법원이 이사 갔는데 옛날에 이제 그 법원이 그 있던 자리에 보면 법무사가 내가 보기엔 한 4, 50개가 넘어. 근데 내가 차를 세워놓고 어느 법무사 가서 쉴까 아는 데가 없죠. 어느 거 볼까 했더니 이거 봤더니 간판에 경매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것이 있어서 저기를 경매 좀 알려나 해갖고 기왕이면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길 들어갔더니 이게 좀 어떤 여자가 한 3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여자가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법무사 좀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제가 법무사예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분은 내가 보기에는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쯤 된 건데
법원에서 일하던 경력직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법무사가 되셔 법무사 차리는 분인데, 우리 이제 법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이제 얼마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럼 그 저기에 알던 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데서 밀어주게끔 하는데, 시험을 봐서 법무사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밀어주는 게 없겠는데, 자기 만약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 등기 이전하는 거 갖고 뭐 잘 안 되겠다 보니까 거기다 간판에다가 경매를 집어넣던 거.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했지. 내가 이제 여기에 그 공장 주인한테도 명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주인한테도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을 받더니 둘 다 같은 회사 대표이사야, 명함이. 그렇다면 얘기는 보면 이 건물 주인과 이 사람이 뭐야? 동업자인 거야, 보면. 동업자로 뭐 하다가 제가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명함은 둘 다 각자 대표이사로 있다가 헤어지면서 이거는 이제 경매로 날아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건물주인, 이 사람은 회사 주인, 세 들어가는 사람 명함을 다 주고, 여기서 이제 법정상은 있고, 이렇게 봤더니 법정상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철거와 지조 소송을 내가 내려고 맡기려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런 경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이거 소송해도 쳐요. 왜 이런 걸 낙찰받아요? 아니, 소송해달라고 그랬더니 야단을 치더라고. 나. 그 내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지조와 철거와 지조 소송만 해주신데 얼마 되는지 알아갖고 제 이게 견적서를 뽑아서 제 명함이 있으니까 제 메일로 좀 넣어주십시오.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럼 내가 전화했어. 아니 그 왜 견적 늦은다 그랬더니 안 준다 했더니, 한만 봐도 그거 소송해도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뭐 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맡기신다 그러면은 250만 원 주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내가 음성에서도 맡겼었는데 80만 원 주고 맡겼고, 그 이전에 평택에서 한번 맡겼던 거는 100만 원 주고 맡겼거든요. 250을 달리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받는 거야. 나가 보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끊고 다른 법무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차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법무사를 어디다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 이렇게 저기 도로변 옆에 이제 차 이렇게 세우는 데가 있잖아요. 차 세우는 데가 있는데 다 세웠는데 딱 빈자리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세워야 돼. 할 수 없지. 거기다 세우고 거기 맞은편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집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그 집에 들어갔어 이제. 그 차 세운 집 앞에다가. 또 이번에도 30대 중반이야. 그래서 내가 또 명함을 해놓고 뭐 그걸 좀 해놓고 설명을 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철거와 지조 소송 해달라 그러는 거 했더니, 이때는 여자는 다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법무사님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칠 겁니다. 제가 들어오시면요, 우리 법무사 때 설명을 드리고 하신다 그러면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30대 여자이기 때문에 난 법무사가 아닌 줄 알고 법무사님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법무사라서 다 설명했는데, 이걸 또 비슷한 나이에 있길래 법무사님하고 딱 설명했더니 또 안 되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법무사 1년 찾아갔지. 그럼 법무사님 오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한 6시? 6시 반?
그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 아니게 아니라 진짜로 그 법무사인데 전화 아까 오셨다 하셨다는 얘기 듣고 얘기 다 설명해 주고 다 들었습니다. 이거 뭐 소송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답변서를 내야 되고 보충서도 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뭐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그냥 100만 원만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정도라면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음성에서 80만 원에 한 번 했었고 평택에서 100만 원에 한 번 했었거든요. 100만 원 자, 알았습니다. 그 100만 원 저기 보낼 그 계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100만 원 보내들어가서 내가 그 계좌를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문자로 보내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입금시키십시오.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가 와서 입금시켰습니다. 그래 내가 전화 걸어서 내가 입금시켰으니까 소송 바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소송했다는 소리가 안 오는 거야. 일주일치 기다렸다고 내가 할 수 없이 그 법무사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이렇게 먼저 돈 받으셨다는 거 했는데 그 소송 넣었으니까 했더니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소송 벌써 넣었죠. 그래요? 그러면 소송 넣은 것을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메일 번호 그 명함 있는 거 그걸로 보내면 되니까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온 걸 봤더니 철거를 하라는 거는 넣어놨고 지료를 내라는 건 안 넣어놨더라고요. 빠졌다고 소송.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죠. 법무사님 제가 지금 법무사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안 나가십니까? 안 나갔는데 오래. 알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는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철거만 넣고 왜 지료 안 넣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묻더니 이거 정부 취지 바로 변경해 드리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변경한 청구 취지해갖고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 건물 주인 있고 세입자가 있죠. 그러면 나는 건물 주인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과 세입자를 연대해서 하나를 묶어서 둘 다를 피고로 잡아서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가라, 나갈 때까지 뭐하라? 지료를 내놔라. 지료를 내놓는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때 6%가 7%를 쳐서 273만 7천 원에 대한 것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 변경해서 청구 취지에서 해서 냈습니다. 냈더니 이제 송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잔금 내고 나서 3개월 후까지라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 이거 소송을 하고 내가 알아보고 잔금 내고 따지고 뭐 하다가 이제 법무사 맡겨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해서 뭐 이제 하고 할 때까지 뭐 이렇게 할 때까지 원상 복구 시키지 않으니까 우리 수강생한테로 서류가 온 거야. 토고부에서.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오니 기일 내에 필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도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어도 이런 서류가 안 왔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놓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가 온 거예요. 나보고 이거 서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낙찰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소장 넣은 거 있죠. 소장 넣은 거. 철거하고 지조를 내라고 했잖아요. 얘 보면. 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낙찰 받아서 원상복구하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법정시장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철거하고 지조를 내놓으라고 소송 중에 있다.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다. 답변을 냈더니 더 이상 이제 말이 없으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있었더니 그 건물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라 그랬죠? 보고만하라 그랬죠? 여보세요? 그러면 저 누굽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여보세요? 했더니 소송 좋아하네. 내가 소송 지금 송달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 가서 다 물어봤더니 법정상권 있대. 이길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다가 소송 맡길까 하다가 맡기기 전에 전화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살 거야? 사줘. 얼마에? 먼저 내가 얘기했잖아요. 3천만 원. 꼬리를 내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말이야. 내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경매로 샀는데, 지금 또 경매로 날리는데, 경매로 날려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양도소득세 낼 돈이 한 4천 정도는 필요하니까 양도소득 낼 것만 지금 한 4천만 원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7천 달라고 했다가 5천 달라고 했다가 4천으로 내려온 거야. 나는 3천 준다 그랬고 그러면 3천하고 4천이기 때문에 이미 답은 정해진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3,500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1년 반에서 2년 이내로 파는데 2년 이내로 팔으면은 2억이 남으면 양도소득세가 1억이에요. 50% 내야 되니까. 개인도 샀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샀지 않습니까? 건물을 사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가서 우리는 건물을 샀으니까 실거래가 신고하죠. 그럼 우리 낙찰가에 그 건물 가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간 거에서 양도소득세가 가능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천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은 우리가 내는 거고 2천만 원은 양도소득세 내서 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쯤이면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3,500 얘기했더니 그럼 좋대. 3,500에 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120만 원을 한 달에 120만 원 주고 있다 그랬죠. 120만 원.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를 청구했죠? 270만 원이죠. 근데 깎아가지고 뭐 4% 5%를 깎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150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겨도 변호사 사이죠. 그럼 변호사 살 때 300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있는 걸 이기면 또 300원 줘야 되죠. 600원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그러면서 집세 받는 거는 120만 원 받고 우리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죠? 150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법정상권을 주장해봐야 자기한테도 전혀 이득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고 협상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500 주겠다니 오케이 하더라고. 오케이. 그럼 내일 일시불로 줄 테니까 현장 우리 먼저 같은 그 사무실에서 그 공장에 그 세 들어있는 사람도 참석하라고 계약하는데 참석하게끔 해주시오. 그러면 나도 갈 테니까 넷이서 모여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십시다. 하고 이제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사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갔죠. 갔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장에 세도를 쌓는 사람 옆에 앉아 있고 계약서를 그대로 3,500을 썼어. 3,500 쓰고 뭐 계약금 중도금 줄 게 없어. 일시불로 3천 다 쓰고 내가 우리 낙찰받은 사람한테다가 돈 주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전화를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돈 3,500만 원 가더라고. 그래서 앉아있다가 갔다 입금 됐네요. 그러는 거야. 계약서 쓰고 한 1, 20분 있다 입금 됐으니까 내가 간 거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장 세도로 쓰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앉아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죠. 옆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을 지금 우리가 샀죠. 지금부터 우리 건물입니다. 예전에 이 건물을 120만 원 주고 쓰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5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150만 원 주고 쓰신다고 하면은 오늘 150만 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만약에 나가신다 그러면은 나가실 때까지 150만 원씩은 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가시겠습니까? 쓰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20일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20일 안으로 나가고 20일치는 150만 원을 쳐서 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20일 지나서 제가 가봤더니 이 사람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또 한 달 후에 갔더니 나가요? 안 나가죠? 자, 보십시오. 제가 소송을 했죠. 송달을 받았죠. 받고 나서 합의를 했죠. 그러면 송달이 됐다 보면 재판정에 송달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후에 날짜가 잡히죠. 몇 월 며칠까지 나오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다 샀어 끝났죠. 나한테 우리 수강생이 법원에서 내가 소송 취하 안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을 샀는데 세 들어있는 사람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 연대하는 거를 집어넣게끔 했고 그 다음에 샀어도 안 나갈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하를 안 시키고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날 보고 낙찰받은 수강생이 그러더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가야 됩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나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상대편은 지금 건물 주인은 돈 받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은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다 보니까 뭐야? 불출석 하다 보니까 한 달 후로 다시 또 날짜 잡고. 그러는 사이에 그 새들은 사람은 계속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 한 달 후에 또 나갔더니 또 상대편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무변론 해갖고 판결이 끝난 겁니다. 무변론으로. 여기 보면 위에 불법건축을 주인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불법건축을 주인하고 하는 사람의 명단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냈죠. 여기 보면 여기 판결문이 여기 지금 없는데 우리 책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보면 내가 소송을 이제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서 200 몇십만 원이 그대로 그 우리
273만 7,300원으로 무변론으로 그대로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주인한테도 갖고 세 들어서 있는 사람한테도 이제 송달이 됐을 거예요. 이 판결이 송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물 주인이 한 4개월 정도 버티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놀라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이 판결문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내가 당신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먼저 그 건물 주인한테 팔았지만은 쟤들은 안 나가기 때문에 내가 소송 취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았다. 이제 안 나가면은 내가 당신 공장 압류하고 이 돈 받을 겁니다 했더니 전화로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나간다고 하시면은 제가 애초에 약속했던 150만 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계속해서 안 나간다고 할 때는 판결문대로 270만 원을 가지고 압류하고 강제 집행할 겁니다 했더니 나가겠습니다. 며칠 안에 나가겠습니다. 진짜 20일 안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는 나갈 때까지는 20일 안에 나간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는 150만 원 월세를 계약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이사하느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장을 집어넣을 때도 세입자하고 건물주인하고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연대해서 이렇게 같이 집어넣고. 우리 이제 낙찰받은 사람 보고 제가 얘기했죠. 이사 나간다 그러니까 이사 나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내가 1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150만 원씩으로 해서 다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사 다 나갔더라고. 이사 나갔습니다. 딱 키 채워놨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은 키도 다 채워놓길래 내가 그럼 이제 저기 월세 150만 원씩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팔도록 해봅시다 하고 팔으려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맡기려고 그랬더니 교수님, 호흡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소송 끝났다며요. 소송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좀 소송 끝났으면 어떻게 좀 뵙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저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교수님 좀 알아서 들어가 봐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누구 이름 만나면 그 사람의 와이프 이름으로 받았어. 그래서 상속 경매를 기보군이라고 해갖고 그분한테. 그분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교수님 저가 좀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이제 여기 만나러 갔더니 그날 마침 산업계장이 있더라고. 산업계장이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 여자들만 아주 잘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한번 뵈려고 했는데 잘 오셨네요. 제가 사실 이걸 보고 머리가 아파서 딱 한 개 남았는데 해결이 안 돼갖고 며칠 전에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허물기는 아깝고 집이 아주 좋고 잘 젖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처인구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좀 양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양성화 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건물 그 새로 잘 진 거니까 허물지 마시고 그냥 양성화를 시키세요. 그 보급 담당자가 나한테 그 얘기하는 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허물라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예요. 그 보급은 그 산업계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원상복구라는 것이
허물어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원정복구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전화 일하는 다 해놨으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갔죠. 가서 만났죠. 만났더니 이렇게 해서 서류 집어넣고 농지 전용하고 뭐하고 설계 사무실에 맡겨 가지고 신청하시면은 그 양성화를 시켜드리게끔 하는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다 하고 집어넣으면 그 알아서 handle 되니까 맡기십시오 그러더라. 500평인데 우리가 저기 농지 전용 부담금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이죠. 상한가가. 여기가 500평이면 얼마죠? 16만 5천 원에 500평은 8천만 원 꼴 되죠. 거다가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면 그것만 해도 한 1,500만 원이에요. 그럼 8,500에다가 1,500, 8천만 원에다가 1,500을 합치면은 약 9,500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포급을 다 갖다 이렇게 하고 양성화 시켜도 된다 해서 내가 그 구청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양성화 시켜줬다고 다 돼 있다. 근데 양성화 시키려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 얼마 이렇게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약 1억 정도가 다시 또 들어간다. 양성화 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나보고 그분이 한입에 님 제가 여기다 1억을 또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상 복구시키면 되죠. 했더니 그러면 내가 그 건물 싹 다 허물어야 됐더니 아유 교수님 제가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 원상 복구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틀이면 제가 끝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양성화 시키지 말고 허물십시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싹 다 허물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허물고 난 다음에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매매합시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누가 샀나고 봤더니 이 앞에 이 공장에서 샀더라고. 이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자기 딱 이걸 한 개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도 다 같이 만들어서 아주 그냥 대광장을 만들었던 이렇게 이 앞에 공장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 고내리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어도 건물까지 일괄 매각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건물까지 같이 경매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검사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추천 의견한 거야.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 이걸로 발령증 가지고 갖다 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올해 수강생 낙찰 받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농지증 안 해준대요. 왜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뭔데 건물까지 매각된데 농지증 왜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제가 그 왜 매각제를 하더니 하려고 그러면은 건축물 관리장을 띄우라 그러는데요. 건축물 관리장을 신청했더니 건축물 관리장은 없대요. 그러면 못 해준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의 받은 힘으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갈게. 그냥 내비로 두고 와. 알았으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갈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농지증이 한 50대 초반 정도쯤 된 담당자인데 농지증 띄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물 관리장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건축 관련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못 해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앉아놓고 담당자한테다가 얘기했죠. 건물이 지어지려면 건축법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건축물 관리장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렇죠.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가야지 등기를 지죠. 예. 그러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 그러면 여기 연무읍에서 잘못한 거예요? 민원인이 잘못한 거예요? 건축물이 있어도 채무자가 건축물 관리장 없이 강제 기입 등기해서 이거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강제 기입 등기 안 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제 기입 등기가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았어요. 신청하세요. 신청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미발급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 아니고 미발급이라고 썼습니다. 미발급 사유. 건물 대장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려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반려증이 아닌 건 미발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 내면은 입찰 보조금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써갖고 이거를 어떤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이번엔 뭐냐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 불허가 났죠. 그래서 내가 왜 불허가를 냈느냐? 법원에서 담당자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법원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받지 않고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받는 걸로 진행했으니까 불합리하게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는 불허가를 내고 처음부터 신건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건물 담당자하고 공무원하고 잘 아는 사이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 조건으로 경매를 집어넣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반려합니다 갖다 주면 그거 갖고 그냥 경매가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공정하게 경매가 진행됐다 이런 뜻이야. 말로는 맞는 얘기예요. 불허가 사유가 된다. 불허가를 내놓고 1년 동안 재경매가 안 나오더라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신건으로 재경매가 다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건 나와서부터 진짜 경매를 낙찰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릴 때까지 3년이 걸렸어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치과 나올 때는 녹지증 없어도 된다고 나왔죠. 그렇죠. 녹지증 없는 걸로는 다시 나온 거죠. 자, 이것도 보시죠. 이거는 보면 토지와 건물을 지분 매각이죠. 토지도 팔지만 건물도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기록이 근데 어떻게 한다? 답으로 돼 있죠. 그렇죠. 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보면 요 땅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땅에 100번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경매가 진행될 때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한 필지에 이런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요. 보면. 건축물 관리장 보면 이 건축물 관리장의 대지 면적이 얼마죠? 660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30평이죠. 90제곱미터. 즉 다시 말하면 농지를 가지고 주택으로 전용을 한다고 할 때는 농지 전용해 주는 것이 최대 한다가 660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30평 지은 겁니다. 건물이 이제 농가 주택으로 지면 30평이고 더 큰 건물을 질 때는 뭐 30평, 40평도 질 수 있죠. 근데 농업인의 주택으로 지게끔 되면은 30평에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보면 660제곱미터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660제곱미터라는 것이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위치가 어디라는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럼 그 건축물 관리장 허가 받은 도면을 갖다 주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를 대지로 바꿔줘요. 근데 이 사람은 지목병동도 심지어 자르는 것도 안 하고 허구만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갖고 내가 뭐라 했나 낙찰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농지증을 받으면은 농지증 받은 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지증 받아가고 사진 찍은 게 이런 거예요. 미발급이죠. 현재 해당 부지에는 전체적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이민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 행위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자 봐요. 우리는 건물 지분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물 지분도 받았죠. 그러면 지분으로 받았다고 해도 건물이 있으면 건물 지분에 의한 몇 분의 몇이고 건물 지분이 없는 게 몇 분의 몇이겠죠. 건물도 우리가 낙찰,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몇 분의 몇이라면 건물 없는 농지 쪽이 우리 거겠어요? 아니면 건물만 다 있는 쪽이 우리 거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래 내가 이거 제출하면은 입찰 보증금 뛴다. 그런데 그걸 낙찰 받았는데 제출하지 마라. 내가 직접 할게. 그럼 내가 고다음날 가갖고 담당자한테 말들이 못 해준다 이거야. 그래? 양주 내가 시에 뭐야? 감사과에 갔어요. 감사과에 가서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을 같이 경매로 나와서 지분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지분으로 나온 걸 토지 건물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농지증이 어딘지 몰라가고 농지증 안 주더니 말이 되느냐? 내가 얘기했더니 그 감사과 직원이 담당 올라오라고 그러니 담당이 아니라 그 산업계 책임자가 올라왔다. 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니 지분이 10분의 3을 받았는데 우리가 건물도 같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지분이 건물이 있는 지분의 10분의 3 건물이 없는 쪽에 10분의 3인데 어딘지 모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아 그러면 건물이 있는 건물도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 없는 땅을 갔느냐? 아니 건물이 있는 땅만 갔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감사관 직원이 내가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려오세요.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또 따져가지고 농지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농지 취득을 신청한 토지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있어 지목이 대지로 미변경한 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660도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한 거예요. 해결됐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어떻게 한다? 매각 불허 결정이야. 왜?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가 없는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잘됐다 이거야. 그리고 이것도 또 1년 있다가 재경매라서 이것도 3년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농취증을 안 해줘갖고 항의해서 농취증을 받은 거 2개는 전부 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야.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긴 맞아요. 법적으로 보면은 경매는 공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지 않는 거를 농지취득 자격증서 필요 조건으로 했으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농지취득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건 맞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비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고 담당 공무원이 안 해주려고 하다가 억지로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걸 빌미로 해서 된다? 내가 불허가 결정하고 다시 한다. 취소시키고 다시 한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특수경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특수경매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실전 사례를 그러니까 교재를 쓴 다음에 실전 사례를 더 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실전 사례도 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 특수경매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